화천에 있는 법장사 사찰의 주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선 중기의 그 승려와 유학자가 중창한 사찰에 대해서 고찰한다라는 내용의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요즘 이 종교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지상을 통해서 다 들으시고 보신 바와 같이 얼마 전에 개방한 청와대 그 속칭 일명 미남불상 앞에 놓인 이 복전함까지도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어떤 그 기독교 여자 신도가 이 박살을 내는 그런 사건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년 전이라면 조선 중기 숙종조 이때쯤 됐을 겁니다. 그 전에 1300년 전에 이 화학산 법장사는 이 창건이 됐었고 그 이후에 쭉 명맥을 이어오다가 조선 중기에 고군, 호가 고군입니다. 고을국자 구루문자 고군 김수중이라는 사람이 금강산 부근에 있는 평강감사로 있다가 거기에서 현직에서 사귀었던 홍룰스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화천까지 와서 현재 법장사에 있는 곳에 반수암 절반반자 조울수자 암자 쉽게 말하면 절반은 좋은다 이런 의미로 이 사찰을 창건을 했는데 이 홍룰 스님이 이 낮에는 주로 이제 그 참선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거의 잠을 안 자고 참선하다 보니까 낮에 어떤 스님이 절에서 꾸벅꾸벅 존다. 절반은 졸고 있다. 그래서 이 절반 반자에 좋을 숫자 거기에다가 말도 좀 어눌했답니다. 그래서 홍룰이 넓은 홍자에다가 어눌한 눌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의 별명이 이 암자의 사찰 이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법장사로 이 이름이 개칭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을 어떻게 하면 그때 조선 중기 때에는 얼마나 그 유생들이 이 스님에 대해서 박해가 심했느냐면 기록을 보니까 거의 그 가마를 타고 다니면 가마꾼으로 차출을 한다랄지 아니면 정부에서는 그 도성을 정비한다든가 이 산성을 정비할 때 그 일꾼으로 쓰거나 또 8천민 중에 하나로서 정말 인간 대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그런 감사가 어떻게 그렇게 사귀었을까? 그때 당시 유학에서는 사문난적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문난적은 이 성리학자 주자, 즉 주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르게 번역하거나 표현했을 때 통칭으로 공격하는 용어로 사문난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요즘 진보 세력을 한마디로 빨갱이 그러면 아주 그냥 다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는 그런 이야기로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문난적이 처음에는 주의의 해석을 가지고 따졌던 게 사대부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스님하고 대화를 한다, 스님하고 가까이 지낸다, 아니면 절 근처를 자주 간다. 이것도 사문난적 중에 가장 큰 사문난적이라 이거는 이 같은 문 중에서 파문을 할 정도로 했는데 현직에 있던 분이 금강산에서 홍룰 스님하고 사귀다가 자기가 이 은거를 할 때 이 은거라는 말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은거하고 은퇴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은퇴는 자기 현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는 않는다라고 내놓는 게 은퇴라고 한다면 은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은거인데 이 화학산에 가서 은거를 하게 됩니다. 김수중이. 왜 그러냐면 김수중은 원래 본관이 안동이에요. 안동 김씨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김상헌입니다. 좌의정을 지냈고 그 숭명 배청이라고 해가지고 이 망해가는 명나라는 떠받들고 이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임금이 고들의 남한산성에서 하는 그런 치욕도 겪었지만 청나라까지 끌려가고 이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상헌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친불교적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또 영의정을 했어요. 또 자기 밑에 동생이 연거퍼서 형제가 영의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를 했냐면 공조 참판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김수중이 쓴 자기 호를 붙여가지고 고군집 유화학산기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저히 물과 기름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이 법장사 즉 반수함을 중창했다는 것은 세상이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물론 당시에 어떤 선비가 과거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절에 몇 달간 아니면 몇 년간 머물렀다, 이런 기록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어떤 스님과 교우 관계를 맺고 뭐 나중에 차를 마시고 이런 거 했다, 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실에서 자기의 그 선대 왕이나 그 윗대 왕을 어떤 추모하기 위한 일종의 원찰,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원의 용주사 사도세자를 그 정조가 기리기 위해서 세운 원찰,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직에 있는 유생 중에서도 아주 그 영의정, 이 형제가 영의정이 나오고 할아버지가 좌의정을 하고 자기가 공조 참판까지 했던 안동 김씨가 그런 세력 하에서 사문난적이라는 그런 그 낙인을 찍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우리 이 불교사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여러분들 앞에 발표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 화학산 법장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화학산 법장사에 지금 현재는 이 돌이 바위가 사라지고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이 절은 옛 신라시대 고찰인 미륵사터에 새로이 법장사를 재건하여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진신사리 및 세존 제세시 공양미 삼과를 석탑에 모시어 이 절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이곳 용왕각에서 흘러나오는 감로수 즉 석간수는 질병치료 및 심신건강에 좋아서 많은 이들에게 효험을 주었고 풍수적으로도 혈맥상통한 위치에 있으며 많은 스님들께서 수도개호하셔서 국태민안을 이끌었으며 옛 조상들은 기도 가피로서 가정의 평안과 소원사를 이뤘다고 하며 법장사는 6.25 때 소실되어 없어진 것을 40여 년 전에 재건하여서 화학사로 부르다가 현재 명칭인 이 법장사로 사명이 개명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이 가피 또 부처님의 공덕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대승불교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중에서도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이 사찰을 진다든가 불상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이 과연 고군 김수중이라는 사람이
불경을 잊고 내가 공덕이 되니까 공덕을 짓기 위해서 이 사찰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할아버지가 친불교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분이 더 그렇게 사찰에 대해서 스님하고 친교를 맺고 했던 것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자주 절을 가다 보니까 이 습이 배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현대 교육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본다면 어느 사찰이라고 말은 않지만 어느 사찰에 할머니가 손자를 데려가면 애들아 니들 나가 시끄러 할머니가 공부하는데 방해돼.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5살, 6살, 7살 때 이 습이 들어야 불교에 대해서 친해지고 하는 것이지 시끄럽다고 밖에 나가 놀아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가장 이 어떤 그 습득력이 가장 좋은 유치원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길을 여기에서도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 노보살 불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이 60, 70, 80,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불교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손자들은 불교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다 가고 나면 과연 30년 후에 이렇게 교수 불자 이 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중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할아버지 영향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심층적인 자기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런 그 전생의 인연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1680년 회양부사로 재직할 때, 현직에 있을 때 금강산을 들러보고 쓴 일기가 풍악일기라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마하연에서 홍룰과 상견이라는 두 선승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미 고군 신수함 극헌 스님과 김수중을 본 일이 있다고 했다. 그 인연으로 김수중은 1686년 회양부사를 그만두면서 홍룰 스님을 불러다가 2차 은둔지인 화엄동으로 들어가 전 화엄동 정사 바로 서북쪽 등성이 넘어 화악산 주봉을 마주보는 남양터에 반섬을 짓게 하고 평생을 가까이 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라. 그런데 이거는 힘이 강하고 상위 계급이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지 밑에 사람이 아무리 위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뿌리치면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역시 그때 당시 산업공상 모든 계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사대부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홍루 스님이 거기에 손을 마주 잡고 이런 반수함 이 법장사를 중창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수도 일반 사회에서 본다면 갑이고 일반 사회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고의 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심을 하고 우리보다 못 배우고 우리보다 낮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악산 법장사의 앞으로의 전개 방향은 이런 그 훌륭한 유학자들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하고 또 법장사가 이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강원도 산골에 묻혀 있는 이 사찰로 있기에는 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 기회를 삼고자 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 논문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흥미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심을 주어지게 될 수 있지만 가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로자
제가 우선은 이제 불교와 사회학을 전공하는 불교 사회학 제 학문이 불교 쪽에서 역할을 할 때는 포교라고 하는 면에서 기능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논문 자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추사 경영이와 초기선사 사이에 그야말로 직무정이라고 하는 직무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은 서관, 현직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료들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증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군과 홍문스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고군이 쓴 일기의 길도 고군집에 남겨져 있는 내용들로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두분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료들이 좀 더 발굴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내용이 같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군과 홍문스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다고 좀 맥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날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자원한 이후에 사대부 조선에서 불교를 스님들을 승가를 대하는 약간의 입장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양날 이전에는 철저히 억압해서 근절시켜야 되는 입장이었다가 양날 이후에는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 활용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제 좀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요. 그런 패러다임 변화라는 부분들이 이 두 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래돼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포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좀 알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던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고군이 할아버지 때문에 전에 잘 다닐 수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이 법정사의 중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종교가 재생산되는 것 종교가 재생산되고 있는 전생되는 거죠.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종교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뭐 현대사회의 가족구조라고 하는 그렇게 과거에 현대사회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공연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각자 당신들의 자기들의 전공 영역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더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멘트 쓴 발언을 하셨는데 말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좀 법정사 소개라든지 앞으로의 포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이 법장사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다음에 블로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연륜이라든가 그 진짜 그 퀄리티에 비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승용차로 오실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보통 한 2시간 정도, 많이 밀릴 때는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그 화천, 사내면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 경기 5합 가운데 화학산이 가장 높습니다. 1460m거든요. 관악산의 2배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에 6.25 전에는 여기가 북한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좋은 점이 왜 고군이 하필이면 거기를 선택했을까? 그거는 이 화학산을 일컬어서 옛날에는 김시습의 산, 생육신인 김시습의 산, 중간에는 고군의 산, 후대에는
다산 정약용의 산이라고 해서 모든 유학자 가운데 그 뛰어난 유학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은거를 하고 생활을 한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고군도 그 화학산 등산한 그 기록이 화학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산을 감싸고 있는 이 청정 3일 계곡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청정 일급수입니다. 그래서 이 법장사를 끼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동으로 해서 북한강으로 흘러가는데 1년 내내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발 600m에서 700m인데 이 700m에 있는 이 산신각은 인위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이 천연 자연적으로 이 지붕이 이 초가집처럼 지붕이 바위가 되어 있고 양쪽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안에가 이게 움푹 패여져 가지고 이 산신각이 천연적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서 보면 꽃 갓을 쓴 두꺼비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족섬 갓바위라고 하는데 제가 가니까 90대 이상 할머니들이 노태우 대통령 소위 때 어머니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단 거기 이 산신각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데하고는 인위적인 게 거의 없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법장산은 해발 600m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절 앞마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10대 정도는 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와서 수행도 하시고 그 다음에 힐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동국대학교에서 관두고 이 서울시 별관이 채부동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까지 가게 돼 있는데 또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천이라는 이 도시가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천을 제대로 관광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2박 3일 정도는 필요한데 아쉬운 대로 1박 2일이라도 저희 사찰에 오면 다 주무시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